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여기 파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파트거든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키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팡이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셔야 돼서 그때 애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이거는 어차피 뒤에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지팡이 같은 거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랑 병행해서 뭐를 외우시면 되냐면 옷을 입고 벗는 게 아니라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먼저 벗고요. 입었던 걸 벗어야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벗고 입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을 벗는 거고요. 다음에 옷을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석이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팡이 때도 해결이 되고 지금 옷도 해결이 되는 거라서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벗고 입고 생각하시면 돼요. 벗고 입고.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티셔츠. 그럼 티셔츠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이 있는 옷이잖아요.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라. 그럼 티셔츠가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벗을 때 건강한 쪽부터 벗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목 끼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을 때는 어디서부터 입었어요,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있는 거라서 티셔츠는 가운데 그냥 뭐가 낀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가운데 목이 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수액줄 있잖아요. 이렇게 수액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수액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강한 쪽으로 벗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으로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 다음에 수액, 그 다음에 아픈 쪽. 그다음 입을 때는 아픈 쪽으로 입는 거잖아요. 아픈 쪽, 그 다음에 수액줄,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래서 우리 티셔츠도 가운데 뭐가 끼었죠, 여러분? 가운데 목이 있는 거 끼었잖아요. 그럼 수액줄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 수액이 끼인다 그래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 넣는 것도 가운데고요. 수액줄도 가운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벗고 입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을 때는 아픈 쪽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고 심플해지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옷 갈아입힐 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히기 전에 환자의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의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옷을 벗으면 이렇게 피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상태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내 온도 따뜻한 상태에서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겨울이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손이 차가우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손과 의벽이 이렇게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존중해줘야 되고 보온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수건 등을 걸쳐가지고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해서 수치심 느끼지 않게 해서 프라이버시 존중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상하지의 마비, 지금 마비가 있는 곳이 아픈 쪽이겠죠. 그죠? 아픈 쪽이거나 지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편마비 장애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 그 다음에 아픈 쪽부터 입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다음에 옷을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은 옷을 입고 벗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의가 당연히 분리된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환자의 상태 고려해가지고 옷을 선택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욕창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우리 이불이나 침구에 구김이 가 있거나 아니면 옷에 구김이 가 있으면 욕창의 유발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일단 단추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티셔츠가 아니니까 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입히기예요, 여러분. 입히기. 그럼 입히기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건강한 쪽으로 고요. 그 다음에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입히니까 어느 쪽부터 입힐까요,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아픈 쪽부터 입힐 때 이걸 몰아서 줘가지고 이렇게 입히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비된 쪽도 이렇게 모아서 쥐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거든요. 건강한 쪽에 팔을 넣어 입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잎을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거고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건데요. 건강한 쪽은 본인이 이렇게 팔을 넣어서 입게 한다는 거지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추 잠그고요. 다음에 수액이 있는 건 수액이 가운데 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냐면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죠. 그러면 벗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 그럼 건강한 쪽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줄,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쪽 해주는 거죠.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입히기 할 때는 아픈 쪽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액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액도 가운데고 목도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액줄을 갖다가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픈 쪽부터 입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픈 쪽 입고 그 다음에 수액줄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단추 없는 상의를 입힌대요. 그럼 단추 없는 상의는 지금 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머리 부분 있잖아요. 이 머리 부분이 어디에 간다 그랬냐면 가운데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입히기가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픈 쪽 먼저 입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 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벗기기죠. 벗기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벗기기도 똑같거든요. 그럼 벗길 때 제가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얘를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할 때 마비된 쪽 어깨, 팔꿈치, 손목, 순으로 벗긴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얘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보세요. 벗을 때 건강한 쪽 팔부터 벗고요. 그 다음에 수액 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아픈 쪽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의도 똑같은데 하의도 똑같아서요. 하의 입히는 거 어디서부터 입히는 거죠, 여러분? 하의 입힐 때 우리 입힌 거는 우리 아픈 쪽부터 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죠? 그리고 이게 벗고 그 다음에 이게 입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입기니까 뭐예요? 아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 입힐 때 이렇게 모아서 지는 거죠. 모아서 져서 입는데 이게 아픈 쪽부터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비된 쪽에 발목을 잡고 하의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벗기기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벗기기 할 때도 모아서 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때 벗기기 할 때 건강한 쪽부터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건강한 쪽부터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요. 두 다리 모아서 무릎 먼저 세우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지지해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릎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 무릎 세워주고 난 다음에 엉덩이 들으세요. 여기 발에 힘주고 들으세요. 가지고 바지를 여기까지 내려주는 거죠. 그죠? 바지까지 내려주고 난 다음에 벗길 때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벗기고 건강한 쪽부터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아픈 쪽을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다. 그런데 우리 목이 있는 거는 머리 있는 거 가운데 낑기는 거고요. 다음에 수액줄도 가운데 낑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침상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위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 관리에서 우리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환기도 중요하고 채광, 조명, 소음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그럼 실내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내 온도는 원래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18도에서 이제 22도씨 정도로 해주는 건데 노인분들은 제가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살짝 이렇게 높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3도씨나 뭐 24도씨 정도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내 온도 조절하는데 환자가 땀이 나는지 손발 온도가 어떠한지 확인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혈압 상승을 예방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당한 실내 온도 유지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한 습도거든요. 왜냐하면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습도가 너무 낮거나 그래도 이게 지금 그 습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높으면 불쾌감을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환기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접 환기 같은 거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레싱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배설물 등의 냄새가 발생했을 때 환기해주는 거라서 우리 배설 간호해주고 난 다음에 냄새가 있으니까 창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환기해주는데 이 바람이 직접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채광도 중요한데요. 채광도 중요하잖아요. 채광도 중요한데요. 채광에서 보시면 이렇게 직사광선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햇빛이 직접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이나 스크린 같은 거 쳐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사광선이 대상자한테 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조명도 너무 어두우면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밤에는 이 밝은 등이 수면을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꺼져 있으면 우리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개인 등을 사용해서 간접 조명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복도나 화장실이나 계단 이런 데는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거고 대상자의 방에서 수면을 방해할 때는 그때는 개인 등 사용해서 간접 조명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소음 역시 대상자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실내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가 지금 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이 수발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의 보조기구가 있겠죠. 그럼 이런 휠체어라던가 보행기라던가 지팡이 같은 이런 보조기구가 있을 거예요. 목발 같은 거 이런 보조기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다음에 문턱이 있으면 지금 대상자가 지금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턱은 없애는 게 좋을 테고요. 다음에 문턱이 만약에 없앨 수 없다 그러면 경사로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휠체어 같은 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실 같은 데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계단 같은 데나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사용하고 복도에도 손잡이 사용하고 화장실에도 손잡이 사용해가지고 대상자가 낙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환자가 지금 헛디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색깔을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대비되는 색깔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검은색, 여기는 흰색, 검은색, 흰색 하면 색깔이 대비돼가지고 지금 이게 확 눈에 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게 해도록 하고요. 다음에 복도에 지금 손잡이 설치를 해서 지금 대상자가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침구 관리. 그럼 침구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제품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정기적인 세탁해야 되고 햇볕에서 우리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햇볕에서 건조해야 되는 거고요. 침구가 더러워지면 즉시 교환해 주고요. 다음에 물건 정리해 주고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환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위 변경 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위 변경의 일단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체위 변경할 때 아무 때나 내 맘대로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가 되기 위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무조건 강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지금 신체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서 대상자의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동의 구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체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할 때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체에 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체위 변경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자연스러운 이런 신체 정렬에 맞는 이 동작을 통해서 지금 환자에게 해가 주지 않도록 정상적인 신체 정렬에 맞게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속도라던가 빈도라던가 적절히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지금 환자의 체위 변경을 수발이 지금 필요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보다 힘을 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이게 반복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손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정렬을 제대로 해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지금 어느 높이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면 허리에서 가슴 사이의 높이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이렇게 발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고 여기가 가슴이에요. 그러면 허리하고 가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허리고요. 여기가 가슴이에요. 그럼 요 높이 사이에서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거를 이렇게 대상자의 요 사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가까이에 서야 돼요. 멀리 서면 안 되고요. 가까이에 서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와 멀어지면 지금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가슴에서 허리선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 가능한 가까이에서 지금 이 대상자의 체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요양보호사가 두 발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닥이거든요. 바닥의 지지면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의 지지면을 넓혀가지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힌 중에서도 이 한 발이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하는 게 더 지지면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적당히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주는 거죠. 바닥의 지지면을
넓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앞쪽으로 약간 앞에 가게 해서 지금 안정감 있게 지지면을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양다리에 이렇게 한쪽 다리가 아니라 이 양쪽 다리에 분산해서 체중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대상자가 지금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두 발을 벌렸잖아요. 두 발을 벌렸는데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굽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굽혀줘가지고 지금 뭐냐면 무게중심, 지금 이 무게중심을 낮춰줬잖아요. 그죠?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 허리를 굽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게 중심점을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 무릎은 굽혀가지고 무게 중심점 낮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사용할 때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건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적절하게 체위 변경해주고 난 다음에 적절한 휴식도 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움직일 때 뼈, 관절, 배열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체 정렬에 맞게, 신체 역학의 원리에 맞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허리고 여기가 가슴이에요. 여기가 허리고 여기가 가슴입니다. 그럼 요 높이에서 체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면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발을 이렇게 벌려서 바닥의 지지면을 넓혀야 줘야 되는 거고요. 한 발이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하고 난 다음에 양쪽 발에 체중을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쪽 발에 다 체중을 실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무릎을 이런 식으로 굽혀줘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그래서 허리는 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릎은 굽혀가지고 무게 중심점을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요. 갑자기 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동작을 이렇게 바꾸는 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동도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침상에서 이동도끼는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이동도끼는 시험 빈출 문제고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그럼 침대에서 이동을 하기 전에 보조 전에 살펴봐야 될 거, 보조 시에 살펴봐야 될 거, 보조 후에 살펴볼 게 있는데요. 침상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기 전에 먼저 욕창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마비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다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잔존 능력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체위 변경을 내가 해드렸어요. 체위 변경을 해드렸는데 체위 변경하고 안면이 창백하고 오심부터 어지러움 증상 이런 걸 보인대요. 그러면 원래 제자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즉시 원래 자세로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해줬는데 환자한테 이상 상태가 나타난다. 그럼 원래 자세대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침상 이동도끼는 다 중요하고요. 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볼게요. 침대 머리로 올리기예요. 침대 머리로 올리기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침대예요. 침상 머리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게 침대입니다. 그래서 침대로 이렇게 침상 머리로 올려줬어요.
이게 침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지금 대상자를 갖다가 이렇게 눕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쓸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대상자를 침대 머리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대상자를 침대 머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대상자를 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서 침대를 이렇게 수평 상태로 만든 상태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침대를 먼저 수평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환자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평 상태로 하고요. 다음에 협조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협조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침상 배설 돕기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겹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침대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팔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침대 난간을 잡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는 거죠. 무릎을 세우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다리를 한 팔을 여기 대퇴 부위에 이렇게 넣는 거고요. 한 팔은 이렇게 바닥면에 놓는 거예요. 한 팔을 바닥면에 놓고 대상자랑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대상자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침대 머리 쪽 난간 잡게 하고요. 다음에 이 요양보호사는 지금 이쪽에다가 팔 넣고 한쪽 팔은 침대 바닥면에 놓고 난 다음에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상자와 같이 침상의 머리 쪽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협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협조가 불가능하면 우리 옆쪽으로 눕힌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협조가 불가능한데 아까는 옆쪽으로 눕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대상자를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 요양보호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들어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이쪽에 지금 어깨나 등 쪽으로 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엉덩이나 대퇴 부위 쪽으로 들어 올리고 넣고 난 다음에 구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쪽으로 들어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상 양편에서 서서 한쪽 발은 어깨랑 등 밑에 놓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부위에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침대에 있을 때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이 올린 상태에서 대상자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수평 상태 만들어주고 대상자가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상자가 두 팔로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침대 난간을 잡게 하고요. 이렇게 침대 난간을 잡게 하고 대상자의 무릎 세워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퇴랑 다리 사이에 팔 집어넣고 한쪽은 바닥에 이렇게 손을 놓고 난 다음에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협조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때는 대상자를 갖다가 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2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으면서 한쪽 팔은 등과 어깨 부분에 넣고 한쪽 팔은 이 둔부랑 엉덩이 부분에 놓고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이렇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 올리기 너무 중요하고요. 다음 이제 옆으로 돌려 눕히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돌려 눕히기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처음에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돼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대상자를 이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어요. 이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으면 요양보호사가 이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돌려 눕히기 때문에 얼굴도 이쪽으로 이렇게 대상자의 얼굴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두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두 팔을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이 팔이 밑에 깔리잖아요. 깔리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지금 팔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이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팔이 이렇게 깔리지 않도록. 그리고 팔이 깔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한쪽 팔은 사용하지 않는 팔은 이쪽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다리를 갖다 이렇게 무릎을 세워줘도 돼요. 무릎을 세워줘도 되고요. 무릎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반대쪽 다리가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겹쳐지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요양보호사는 어깨랑 엉덩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 환자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지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어깨랑 엉덩이 부분을 잡고 돌려주면 환자가 옆으로 눕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주고 난 다음에 환자를 잘 정돈해주고 이 등 뒤에다가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대줘가지고 대상자가 좀 안전하게 있다고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요양보호사 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도 그쪽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이 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팔을 이렇게 하거나 두 팔을 이렇게 올려주거나 여기가 지금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방향이면 이쪽으로 돌리니까 팔이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해서 팔을 한쪽으로 올려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을 올려주거나 포개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발도 무릎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반대쪽 발을 갖다가 요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신체 정렬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무릎 세우고 가슴 팔 위에 올려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게 아니라 한쪽 팔 올리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반대쪽에 다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지금 엉덩이랑 어깨 지지하면서 돌려 눕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깨는 살짝 뒤로 이렇게 어깨 부분은 살짝 뒤로 빼는 게 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등 뒤에 이렇게 쿠션 돼가지고 환자의 자세가 안정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대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환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침상 머리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침대를 오른쪽 왼쪽으로 대상자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요. 이게 침상이에요. 이게 침상인데 대상자가 원래 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가 이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쏠려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상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대상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를 이쪽으로 내가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이렇게 했나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러면 대상자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럼 대상자를 내가 이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동하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환자를 드는 게 아니라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반신을 끌어서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신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겨드랑이 밑에 넣어가지고 겨드랑이랑 허리 밑에 넣어가지고 상반신 이동시키고 그리고 엉덩이랑 대퇴 사이에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반신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체 먼저 이동시키고 하체 이동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베개 받쳐서 안락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침대 머리를 수평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상자의 두 팔로 이렇게 침대 난간 잡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팔 여기 대퇴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요. 바닥에다가 손바닥 놓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협조가 불가능하다. 그럼 대상자를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등과 어깨 사이에, 등과 어깨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는 대퇴하랑 엉덩이 사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두 요양보호사가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내가 이쪽으로 옆으로 돌려 눕히고 싶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는 방향 쪽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도 돌려 눕히는 방향으로 환자의 머리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포개도 되고요.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어요. 그러면 돌려 눕힐 때 이쪽 팔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두 무릎을 세워줘도 되고요. 무릎 세우지 않으면 돌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 반대쪽 발을 이렇게 올려주고 난 다음에 어깨랑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옆으로 된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개를 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요거 말고 대상자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이 대상자를 이쪽으로 옮기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는 옮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상반신 먼저 옮기고요. 그 다음에 하반신 먼저 이렇게 끌어당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랑 허리 사이에 손 넣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엉덩이랑 대퇴 사이에 손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체 정렬해주고 안정감 있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체 먼저 옮기고 하체 먼저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침상에서의 이동 돕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은 우리 상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의 상체를 이렇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